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22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2020년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려면 2020년 새해도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여러분은 새해 세웠던 목표나 계획 잘 실행하고 계신가요?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과 관련된 목표 하나씩은 다들 세우셨을 텐데요. 저도 2020년 새해에 올해의 건강 목표를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제 몸은 제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물론 제 소화기관이 너무 예민해서 쉽게 배탈이 나는 체질이라는 것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저는 평소에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현실은 제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2년 미국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0% 이상이 건강식으로 식단을 바꾸는 것은 세금을 정산하는 일보다 더 어렵다고 답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식단을 바꾸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건강식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건강한 식단은 저염식이어야 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단은 우리의 절제와 인내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뉴욕시에 등록된 영양사인 피오렐라 디카를로는 미디어에서 다루는 건강식에 대한 정보에 압도되면 안 된다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건강식은 반드시 맛있어야 하고 그 종류도 다양해야 한다. 건강식이 우리의 입맛을 더 많이 자극할수록 우리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단을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2020년 새해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다면 그 결심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2020년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려는 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8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먹어라. 여러분이 건강한 식단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냉동식품이나 즉석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식품은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홀그레인 같은 정제되지 않은 곡류 같은 것들이죠. 이런 식품에는 단백질, 섬유질, 착한 지방,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같은 기본적인 영양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가공식품은 칼로리는 높지만 실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없는 알맹이가 없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디카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에 더 많은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과일과 견과류를 가벼운 간식과 스낵으로 생각하라. 두 번째 방법. 견과류와 씨앗을 많이 먹어라. 견과류와 씨앗은 단백질과 지방에서부터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중요한 영양소를 모두 포함한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치아씨드, 아마씨, 그리고 호박씨는 영양소의 보고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 그리고 칼슘, 아연, 마그네슘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견과류와 씨앗의 가장 큰 장점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샐러드에 넣어 먹을 수도 있고 시리얼에 뿌려 먹을 수도 있고 주전부리로 심심할 때 옆에 두고 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짜고 단 과자 대신에 견과류와 씨앗 식품을 간식으로 옆에 두면 어떨까요? 세 번째 방법. 생선을 많이 먹어라. 여러분은 생선을 많이 드시나요? 저는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간혹 식당에서 조림이나 구이로 사 먹기는 하지만 집에서 직접 구워 먹거나 음식을 해 먹기는 꺼려지더라고요. 손질하기도 어렵고 집안을 가득 메울 냄새도 걱정되니까요. 하지만 생선이 가진 영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수고와 불편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연어와 고등어처럼 지방이 많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뇌 기능과 심장 기능을 증진시키고 알츠하이머와 당뇨병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럼 생선은 얼마나 자주 먹어야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생선 먹기를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은 회사 앞 생선구이집에서 모듬 생선구이 정식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 설탕이 많이 든 음료는 피한다. 여러분은 설탕이 많이 든 주스나 탄산음료를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저는 한때 회사에서
콜라 중독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콜라를 정말 많이 마셨는데요. 매일 커피는 안 마셔도 콜라는 한 벽씩 사다가 꼭 마셔야 했습니다. 실제 미국 음료 마케팅 업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 한 사람당 1년에 평균 45갤런, 그러니까 약 170리터 정도의 탄산음료를 마신다고 하는데요. 그 양은 일주일에 2리터짜리 콜라 2.5병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음료들이 우리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기 때문인데요. 흔히 알고 있는 이형당뇨병과 비만 이외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간 손상, 조기노화, 불안장애 등의 원인이 됩니다. 평소에 이런 음료를 줄이고 싶다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주스와 탄산음료를 사 먹는 대신에 생과일 주스나 탄산수 같은 설탕이 적은 음료를 즐겨 먹거나 인퓨즈드 워터를 자주 마시라고 하는데요. 인퓨즈드 워터는 쉽게 말해 우린 물입니다. 예를 들어 찬물에 레몬을 담가두어 레몬수를 만들어 먹는다거나 다양한 과일과 허브를 첨가해 자신만의 인퓨즈드 워터를 만들 수도 있죠. 오늘은 콜라의 청량감보다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방법. 항상 손 닿는 곳에 건강식품을 놓아두라. 여러분은 직장에서 사용하는 책상이나 집 거실 테이블 위에 무엇을 놓아두시나요? 건강한 식습관을 갖기 위해 평소에 접근하기 쉽고 눈에 잘 띄는 곳에 건강식품을 놓아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배가 고프거나 출출할 때 우리는 우리 눈에 처음 들어오는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평소에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 식탁이나 테이블 위에 두어 잘 보이게 하고 견과류와 씨앗 음식은 유리병에 담아 책상에 놓아두세요.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음식을 냉장고에 넣을 때는 눈높이에 맞게 정리해서 우리 눈에 쉽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아몬드나 견과류, 건 과일을 책상에 두거나 첫 번째 서랍에 넣어두면 쉽게 손을 뻗어 먹기 수월하겠죠. 조금만 신경 쓰면 평소 간식 습관도 바꿀 수 있습니다. 6번째 방법. 작은 접시를 활용하라. 평소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좀 더 적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실 텐데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은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는 것입니다.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는 것은 우리에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 과식을 줄이고 빠르게 식사를 끝내도록 하는데요. 반대로 큰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으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충분히 먹지 못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접시의 색깔도 우리의 식습관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코넬 유니버시티의 연구에 따르면 음식 색과 접시 색의 대비가 높을수록 우리는 음식을 덜 먹게 되고 대비가 낮을수록 우리는 음식을 더 먹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크림색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하얀 접시 위에 두면 파란 접시 위에 두는 것과 비교해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것이죠. 2020년 새 다이어트를 결심하셨다면 접시에도 관심을 주세요.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7번째 방법. 칼로리를 계산하지 말고 영양을 계산하라. 우리가 식단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짜 질 높은 건강 식단을 원하신다면 칼로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음식이 가진 영양소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유명 블로거이자 영양사인 라이애논 맥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가진 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칼로리가 같다고는 볼 수 없다. 사실 칼로리의 양보다 칼로리의 질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 계산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영양소에서 나오는 칼로리도 있을 수 있고 칼로리는 높은데 영양소는 전무한 음식도 있을 수 있는데 말이죠. 다이어트도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칼로리 계산에 집착하기보다는 좋은 영양소를 가진 질 좋은 음식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8번째 방법. 프로바이오틱 식품을 섭취하라. 프로바이오틱 음식은 요거트나 사과 식초, 소프트 치즈 같은 몸에 좋은 미생물이나 유산균이 포함된 음식으로 장 친화적인 식품입니다. 이런 미생물을 포함한 음식들은 장내 좋은 세균을 증가시키고 소화기관에서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외부 음식에 노출되어 있는 소화기관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평소 소화기관이 좋지 않은 저는 2020년에는 프로바이오틱 제품과 많이 친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 오늘은 2020년 새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비실비실 허약 체질인 제가
저 자신의 식습관을 바꿔보고자 다짐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외에도 건강을 위해 하루 2리터씩 물을 마신다거나 6시 이후 금식을 한다거나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목표와 계획이 있으시겠죠? 저는 기름진 음식이나 우유를 먹으면 쉽게 배탈이 나서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해왔는데요. 사실 평소에 지방이 포함된 음식도 먹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유제품에 포함된 지방은 우리의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고 비타민 D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다고 하는데요. 전 우유를 먹지 않아서 비타민 D가 포함된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미미했나 봅니다. 음식은 한 가지만 잘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큰 효과를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0년에는 영양소를 고려해 골고루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한량으로 거듭나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건강한 한 해 되시면 좋겠네요. 한량의 지식놀이터 22번째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